오늘 날씨가 좀 많이 흐린 것 같습니다. 비도 온다고 하는 것 같고요. 자, 이동하실 때 각별히 운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 광주지사에서 CDLC 2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 쇼도플랜이란 책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그 쇼도플랜 책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입문하시는 분들이 꼭 읽고 또 학습하고 또 비즈니스에 적용시켜야 되는 의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 그리고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원리, 그리고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이 또 뎁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뎁스의 5가지 본질과 구축 전략 7가지 대해서 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좀 많아서 자료를 가지고 좀 읽어 내려가고 부연 설명하는 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당신이 톰을 후원하고 톰이 캐롤을 후원하고 베티를 후원하고, 물론 추천했다는 의미도 포함되겠죠. 자, 여기에서 가르친다,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후원한다 라고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톰이라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후원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업을 그만두면 톰에게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상태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죠. 물론 방문 판매면 여기서 전달되어진 제품만큼 일정한 마진을 취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초기에 물론 그런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진을 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장시키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학습을 통한 어떤 가르치는 게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멈춰버리죠. 자, 그러지 않기 위해서 톰이 캐롤을 후원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톰이 캐롤을 후원한다면 이제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복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게 복제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8단계 마지막 성숙 단계의 끝점도 복제죠. 식시션의 마지막 션도 복제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5가지 개념의 마지막 개념도 복제입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단계별로 계속 살펴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복제되고 있는지, 시스템을 통한 복제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자, 당신은 톰에게 캐롤을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식. 자, 가르치는 단계를 넘어서 가르치는 방식.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또 화려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능력으로 비즈니스를 일정 지점까지는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방법은 많은 분들이 따라할 수 없는 방법이라면 그 성장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방식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의 3원칙은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는 거죠. 4원칙까지 확대하면 가르치는 사람을 다시 가르친다. 자, 이게 가르치는 방식도 가르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야만 캐롤은 베티를 후원할 수가 있겠죠. 베티는 다른 누군가를 또 후원하게 되죠. 그래서 뎁스가 깊어지면서
내가 어떤 개인에게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가 계속 세이브, 줄어들어야 누군가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집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뿌리가 깊이 뎁스가 파져 내려간다는 건 우리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아끼고 반면에 소득과 매출은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뎁스를 시작했다면 3딥, 자 3대까지는 기본으로 파고 내려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멈추지 말고 7대까지는 뿌리 깊게 뎁스를 뚫고 내려가야 그때부터는 진짜 의미 있는 성장이 일어나겠습니다. 의욕과 열정이 있는 지점에서 진짜 리더가 나옵니다.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전염되죠.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공부를 하고 싶고요. 노는 분위기, 노는 장소에 가면 또 놀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욕과 열정이 있는 지점에서 진짜 리더가 나오죠. 자, 리더가 나온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기서 명단이 나오고 초대가 이루어집니다. 시스템이 복제되고 뎁스가 역시 소개로 뚫려져 내려가겠죠. 그리고 의존하는 구조가 아닌 자립 구조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톰, 캐롤, 베티와 같은 3딥, 자, 3명의 깊이로 완성이 됩니다. 자, 3딥는 3뎁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럼 3딥이 뭐냐? 한 라인에서 3대까지 시스템 안으로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물론 시스템에 연결된 분, 소비자, 소개자, 시스템에 연결된 분, 소비자, 소개자. 자, 이렇게 해서 쭉 시스템으로 연결된 상태에 놓여진 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중간중간에 소비자와 소개자가 낄 수도 있죠. 하지만 전체 그 레그 라인에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분, 그래서 뭐 퐁당퐁당 하더라도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분, 자, 그 연결된 분을 중심으로 한 3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층은 내가 직접 스폰서한 사람, 자, 2층은 그 사람이 스폰서한 사람, 3층은 또 그 사람이 스폰서한 사람. 자, 이렇게 3층 구조가 만들어지면 어떤 단일 인물의 의존에서 벗어납니다. 자, 우리 비즈니스에서 어떤 단일 인물에게 너무 의존한다는 거 뭡니까? 그가 아직 리더십이 갖춰지기 전에 어떤 일정 인물에 너무 의존도가 높아버리면 우리 비즈니스는 그리 바람직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층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는 포스터를 지향하죠. 1대는 4명이지만 2대로 확장하면 16명, 3대로 확장하면 64명. 이렇게 해서 대수가 깊어지면서 다층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층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건 우리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확보된 상태다. 누구에게 어떤 의존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말 하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미팅에 참여하는 분을 집중해서 이제 후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진짜 후원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대체 가능한 체계로 전환합니다. 자, A가 아니면 B, B가 아니면 C, D. 그래서 이렇게 선택의 다양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누가 빠져도 조직의 흐름은 큰 범주 내에서는, 큰 틀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층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흔들리면 초기일수록 라인이 한 사람이 흔들려도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 그래서 3층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요. 1층만 있을 때는 그 사람이 흔들리면요, 라인 전체가 흔들흔들하고 끊어집니다. 자, 2층만 있어도 아직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깊이가 3층 구조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조직은 계속
자, 뎁스로 내려간다는 의미는 포스타로 폭이 넓어지는 거죠. 뎁스로 내려간다는 건 그만큼 폭은 넓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폭이 계속 뎁스로 내려가면서 넓어진다는 건 이제 그 조직은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지지해주는 기반이 생기는 거고, 소비하고 재구매하고 신규로 매출이 계속 활성화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조직은 그러면서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 위가 흔들려도 아래가 살아납니다. 아래가 느려도 위가 움직이죠. 중간이 비어도 다른 층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어떤 감정, 상황, 이런 변덕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가 돼야 되죠. 시스템이 복제되기 시작하는 최소 지점이 그래서 3딥, 자 3층까지는 내려가야 됩니다. 자 3층까지 내려간 이 구조를 만들면 자 이 레그에서는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명단 작성이 2-3명 그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복수로 이루어집니다. 복수로 이루어집니다. 만남과 초대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바빠지겠죠? 횟수가 많아지겠죠? 무조건 미팅 횟수가 많아진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미팅 횟수가 많아져야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 찾아질 확률이 높고요. 이런 분들이 제품 전달이 이루어지고 패키지가 나오고 포스터로 도전하고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팅 횟수가 많아진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교육 시스템 참여가 여러 미팅 장소에서 동시에 발생합니다. 여기 저기 저기서 우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업 설명, 제품 설명, 성공의 8단계와 고개도와 같은 많은 장소에서 이런 미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팔로우업이 중복되면서 선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최초에 점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라인으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는 구조로 바뀌어지는 지점이 바로 3명을 깊이 있게 파 내려가는 그래서 3딥이라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명이 개인적인 역량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뎁스가 진행되면 시스템이라는 구조가 움직여지는 일이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성장은 스타 한 명이 아니라 누구든 따라할 수 있는 시스템, 자 구조로 일할 때 일어난다.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뎁스에서 가장 많이 불이 붙는 파트너가 나옵니다. 자,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입과 매출이 없고 피니 성장이 안 되고 기간만 늘어지면 약간의 이제 의기소침과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말 열정적인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오디오를 들어도요, 초기에 뜨거웠던 그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질 않아요. 이게 어떤 계기나 전환점을 만들지 않으면 조금 오래 가면 이게 성장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뎁스에서 찾아진 그 파트너분들이 매우 뜨거운 열정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대부분의 진짜 리더 성향을 가진 분은요, 상단이 아니라 2대에서 7대 깊이 구간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뎁스에서 리더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찾아지고 거기에서 리더로 성장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말씀. 왜? 밑변이 넓어지면 경우의 수가 넓다는 건 거기에서 확률적으로 그런 리더 성향이 있는 분이 찾아지고 그분들이 보는 게 많아지고 또 다양한 그런 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서 리더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시작한 분들은
되게 그 시야가 물론 지식이나 경험이 많아 넓이가 넓을 수도 있지만 자꾸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단을 하는 순간 이게 행동에 제약을 받고 초기에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만큼 아주 공격적인 저돌적인 행동력이나 미팅 횟수를 늘려가는 거에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2대에서 7대의 어떤 뎁스에서 이런 리더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찾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1층은 그리고 지인이라 나와의 관계에서 익숙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새로움에 대한 반응이 약하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호일러의 법칙을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2층은 그 지인의 지인으로 소개로 연결된 관계라 비교적 직접 아는 관계가 아니니까 열린 태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개로 내려가다 보면 3층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인맥이 완전히 희석된 관계성이기 때문에 B가 적절하게 잘 프로모션만 이루어진다면 에너지 손실 없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깊이고요. 그다지 편견이나 기존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보다는 호기심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과 시스템 흡수가 빠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뎁스에서 나오는 분들을 눈여겨봐서 그분들에게 집중하면 훨씬 더 우리의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3층 아래에서 불이 가장 잘 붙습니다. 우리의 미팅을 해봐도 그렇죠. 근거리에서 자주 보고 익숙하고 가깝고 친한 분들은 물론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배려해주고 미팅을 막 집중적으로 해도 그런 감사함보다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뭐 저의 경우도 그렇고요. 많습니다. 하지만 깊이로 내려가서 이렇게 인맥이 희석된 상태에서 미팅을 하면요. 굉장히 그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뎁스에서 불이 붙으면 라인이 살아납니다. 이제 꿈틀꿈틀거리고요. 이제 제품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미팅에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불길은 위로 향해 번져 올라가죠. 자, 3층 깊이가 되면 다음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라인 복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 단계죠. 사람은 보는 게 많아져야 따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정말 내가 사례로 따라하고 싶은 분이 찾아집니다. 그래서 복제는 다양한 분들이 많았을 때 그때 어떤 사례를 통해서 복제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고요. 자,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나면 스스로 이제 궁금한 게 생기고요. 질문하는 분들이 늘어나요. 이런 저런. 자, 질문한다는 건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죠. 스스로 명단을 작성하고 작성된 명단을 가지고 상담해 오고요. 자, 상담을 통해서 스스로 만남과 초대를 시도하고요. 제품 전달과 쇼더 플랜, 사업 설명의 횟수를 늘려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스스로 지속적인 이제 열망감, 10번 그 이상의 미팅을 통해서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해 들어가죠. 결과는 이 과정 중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20%의 긍정적인 확률을 알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내 시간과 노력에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미팅 횟수를 막 늘리는 단계에는 내가 움직인 그야말로 내가 이거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요구하는,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활동량과 시간과 경비와 막 이런 것들이 막 투입되는데도 결과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자, 이렇게 미팅 횟수가 많아지고 시스템에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 다음에는요, 서서히 노동 매출에서 이제 시스템 매출로 전환됩니다. 자, 즉 시스템 레버리지 수익이 가능한 첫 임계점을 이제 맛보시게 될 거예요. 언제요? 왼쪽과 오른쪽에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3D 3명 이상의 깊이로 내려갔을 때 3층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제 감정이나 상황이나 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라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쯤 되면 이제는 고객도도 진행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미팅에 합류한 파트너 분들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책임감과 이제 리더십이 이제 쌓여나가는, 실질적인 리더십이 쌓여나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좋은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요. 더 적극적인 학습과 그에 맞물리는 실질적인 주 단위로 팀 보너스가 또 프로모션 된 것들을 받아가면서 실질적인 성장이 일어나서요. 훨씬 힘있는 비즈니스가 진행이 돼갑니다. 1층만 있을 때는 관계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파트너가 미팅에 왔다가 안 왔다가 또 온다고 약속을 했다가 안 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실망하고요. 그 막 하겠다고 한 파트너가 막 곧 막 에메랄드가 될 것 같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층만 있을 때는요, 관계에 굉장히 유동성,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흔들려 버리죠. 하지만 3층 이상 내려가 버리면요, 이제 여러 명단이 나오고 여러 관계성이 만들어지고 여러 성장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느 한두 명에 의존해서 그분이 비즈니스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내 감정선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이 바빠도, 나를 소개한 스폰서가 잠시 쉬어도, 중간이 힘들어도 라인 전체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층 깊이가 내려간 라인은 다음이 보장됩니다. 자, 뎁스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요. 왜냐하면 더 많은 미팅 횟수와 더 많은 초대 횟수와 더 많은 시스템에 연결되는 숫자들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지속성과 이제 약간의 안정성이 담보가 되죠. 복제 가능성과 이제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 파트너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립 구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전에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썼던 총량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 레버리지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3층 뎁스 라인은 우리 비즈니스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우리의 정말 목줄을 잡고 있는 생명선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3층에서 이 3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리더십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채소 단위예요. 생태계. 자, 우리 정글에서도 밀림에서도 생태계가 있죠. 이 생태계의 채소 단위. 자, 3층 구조가 되면 일회성 행동이 아닌 같은 행동이 우리 시스템에서 배웠던 행동 그런 패턴들이 여러 사람에게서 동시에 반복됩니다. 이게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인적 네트워크 조직이 계속 삼각형의 밑변을 넓혀가면서 이제 나와 같은 초기에 시작했던 파트너분들이 시스템에서 배웠던 행동 패턴들이 반복되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반복된 행동들이 성장과 복제와
지속이 이제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핵심 3명이 준비되면 사업은 이제 멈추지 않고 성장합니다. 자, 깊이가 하나일 때는 아직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냥 희망, 가능성이죠. 근데 깊이가 셋일 때부터는 이제 안정과 확장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3층 구조의 핵심은 자, 시스템 안에서 같은 행동이 반복되죠. 그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그런 패턴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 반복은 예측 가능성을 매우 상승시킵니다. 예측 가능성을 상승시킨다는 건 20%의 우리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반복으로 누가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리더가 없어도 이 흐름은 유지가 되고요. 매출의 성격이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의 매출에서 시스템 매출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이때 정말 소름이 돋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가 전처럼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이런 수입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 3층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스템 매출로 바뀌고요. 이제 레버리지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계속 붙어 있지 않아도요. 파트너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의 사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꿈을 시각화하고 간절함을 부여하고 목표로 쪼개고 매일 해야 될 행동들을 하면서 스스로 체크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상담을 하고 서로 이 상담을 통해서 교정하고 다듬어 갔더니 그 다음 단계로 또 성장해 나가는 거죠. 직접 뛰는 시간은 줄고요. 자, 우리가 리더로 성장해 간다는 의미는 직접 뛰는 시간은 줄고요. 그러면 그 시간으로 어떤 일을 해요? 시스템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듬고 조율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자, 드라이빙 뎁스 실전 단계별 운용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핫스팟. 자, 우리가 오지를 가거나 막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전화가 안 터지죠. 안 터집니다. 그래서 핫스팟을 딱 켜는 순간 또 전화가 터지죠. 그리고 핫스팟을 딱 열면 그 인근에 있는 분들도 온라인을 다 쓸 수가 있게 되죠. 누군가 핫스팟을 켰다면. 자, 뎁스로 내려가면 항상 에너지가 높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찾고 있는 사람이죠. 관심이 있는 사람. 자, 질문을 해오는 사람. 먼저 연락을 해오는 사람. 교육 참여가 빠른 사람. 자, 이 핫스팟이 그 라인의 불씨입니다. 불씨. 자, 불씨가 지펴지면, 불씨가 붙여지면 거기에 불쏘시개를 넣고요. 막 이렇게 해서 피울 때는 눈도 맵고 이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지만 일정의 불꽃이 튀면 거기에 장작을 집어넣으면 그 불씨에서 막 불이 타오르죠. 그래서 일단 핫스팟을 찾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핫스팟에서 말씀드렸던 3층까지 파고 내려가야 돼요. 자, 핫스팟의 깊이로 내려가다 보면 자, 1층에서 미팅을 잡고요. 2층에서 교육을 연결하고 3층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만남과 초대와 그다음 전달로 이어지죠. 제품과 사업을 전달로 이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3층까지 묶으면 그 라인은 불씨가 지펴진 걸 떠나서 이제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그 쇼더 플랜이란 책에서도 그런 표현 쓰죠. 불판을 달구기 전에는 고기를 올려놓으면요, 이게 안 익어요. 근데 불을 세게 해서 불판이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고 뜨거워지면 어떻습니까? 그 익지 않았던 고기가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익어가면서
막 기름이 튀죠. 이걸 시즐 세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막 이제 막 익어가면서요. 막 기름이 막 사방으로 튀기 시작하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언제요? 3층으로 묶었을 때. 핫스팟 라인에서 중요합니다. 하고자 하는 뜨거운 누군가 찾아졌다면 여기 무조건 시간 세팅과 교육 일정 세팅을 하셔야 돼요. 시스템 일정을 세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인 미팅, 교육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 1대1 미팅, 2대1 미팅. 자, 1대1 미팅을 진행하는 방법, 2대1 미팅을 진행하는 방법, 호일러의 법칙, 올바른 만남과 초대에 관련된 일정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소그룹 미팅이 필요한 겁니다. 그를 통한 초대,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 그리고 시스템과 리더십 미팅. 지금 PSTC 과정이 토요일 날 마무리됐지만 계속 중간 리더분들께 그걸 강조드렸어요. 반드시 1대1 미팅과 2대1 미팅을 통해서 일정한 소수의 인원이더라도 모이는 분들이 생기면 반드시 사업 설명을 진행하셔야 된다. 앉아서 하는 미팅으로 계속 진행해서는 확장이 안 되고요. 반드시 프로모션된 강사가 사업 설명을 진행하셔야 된다. 그래서 미팅이 많으면 시간 빼기 어려우니까 전반부에는 간단한 원포인트로 제품에 대한 설명과 체험 사례,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사업 설명 1시간 정도 분량에 1시간 반을 넘지 않은 그 사업 설명과 반드시 사업 설명을 진행하면요, 인원이 늘게 돼 있어요. 인원이 늘면 사업 설명을만 계속 가면요,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의 방법론이죠. 구체적인 시스템, 성공의 8단계와 섹스션과 고개더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 신규가 초대되면 안 되겠죠.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사업 설명을 진행하는 분이 계시다면 별도로 프로모션을 통해서 시스템에 관련된 강의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고 질서가 잡히고 체계가 잡히는 이 자전거 양쪽 바퀴와 같은 시스템이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 일정이 세팅돼서 일관되게 진행되는 팀은, 라인은, 레그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건 사람들의 어떤 의식을 바꿔주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의 강도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식화와 신념화라고 표현합니다. 성공의 8단계 책에서도 이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핫스팟 아래에서 새로운 리더 성향을 가진 사람을 또 찾아냅니다. 자, 핫스팟에 있는 그분이 리더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핫스팟에서 소개가 이루어지고 소개가 이루어진 뎁스에서 리더, 진짜 리더 성향, 그분이 리더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뎁스를 자립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너무나 의존하는 비즈니스나 다 해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자, 우리가 없어도 돌아가는 뎁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계속 우리가 외치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우리에게 부여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미팅을 스스로 잡고 소개를 해 나가고 1대1로 QI 미팅을 진행하고 스스로 교육을 진행하고, 이때 그 라인은 시스템을 통한 레버리지 수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불이 나는 곳 뎁스에서 다음 불을 지펴야 되겠죠. 자, 뎁스 끝에서 불이 지펴진다는 의미는 뭡니까? 차갑게 식어있던 위로 향하는 많은 분들에게 온기를 줄 수 있고요. 온기를 준다는 건 뭡니까? 다시 우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죠.
드라이빙 뎁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5가지입니다. 조직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게 됩니다.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죠.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아껴 써야 되고, 써야 될 때 집중하셔야 되겠죠. 급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깊이에서 리더가 계속 탄생합니다. 수익이 지속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문화와 완전히 복제가 이루어지겠죠. 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나는 포스타를 구축했는가? 제가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기 PSTC에 참여한 분들은 현재 파트너가 아무리 열정이 많고 집중한다고 하시더라도 후원은 하되 너무 믿고 계시지 말고요. 어느 일정한 양쪽 뎁스가 깊이 내려가기 전에는 무조건 내가 포스타를 계속하고 간다. 계속 포스타를 하고 간다. 그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또 본이 되기도 합니다. 성장하고 자꾸 새로운 비즈니스 모멘텀을 만들어 가는 것, 되는 것, 수입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말고요. 이거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는 포스타를 구축했는가? 그리고 깊이로 계속 포스타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몇 층까지 내려갔는가? 뎁스에서 적임자, 소개자와 소비자가 아닌 진짜 우리의 리더십을 받아 내줄 수 있는,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적임자. 제가 강의 때 늘 말씀드렸죠. 적임자는 찾고 있는가, 찾았는가. 뎁스를 통해 소개된 사람과 현재 미팅을 진행하는가, 초대는 되고 있는가, 교육 일정이 일정하게 세팅됐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가. 리더 성향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그를 후원하고 있는가, 그를 시스템으로 연결시키고 있는가. 자, 이 체크리스트만 점검해도요, 팀, 라인은 강해지고 매출은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겠죠. 뎁스가 깊어질수록 조직의 안정성과 확장성이 만들어집니다. 뎁스가 깊어질수록 조직은 더 단단해집니다. 명심하십시오. 큰 돈은, 정말 큰 돈은 좌우 뎁스에서 나옵니다. 뎁스에서 붙은 불길이 라인 전체를 움직입니다. 깊이가 만들어지면 복제는 사례가 많아지고 볼 게 많아지고 다양해지죠. 많아집니다. 자, 복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뎁스는 조직의 뿌리를 만드는 시스템이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 도구입니다. 그래서 포스타와 뎁스, 개인이 아닌 뎁스 라인, 속도보다 방향, 감정이 아닌 시스템. 이 원리를 이해하면 조직이 견고해지고요.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뎁스의 5가지 본질과 구축 전략, 요거는 아마 PPT 자료만 쭉 읽어가는 걸로 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뎁스는 단순히 라인을 깊게 내려가는 것을 넘어서요, 자, 조직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말씀드렸습니다. 의욕이 있는 사람, 핫스팟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핫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의욕 있는 사람의 연결 구조를 말하죠. 자, 즉 깊이가 곧 성장력이라는 철학입니다. 자, 뎁스는 의욕 있는 사람을 이어가는 흐름이고요. 그 깊이가 곧 조직의 안정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본질 5가지입니다. 자, 사람을 많이 등록시키는 것, 단순히 등록을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핫포인트, 의욕의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뎁스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의욕의 연속성입니다. 위에 한 명도 의욕이 없어도 아래에서 의욕 있는 사람을 찾으면 그 라인은 살아납니다. 의욕은 위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찾았을 때 위로 향하는 불길이 만들어지고 결국 아래에서 찾아진다는 건 위에 먼저 한 분들에게도 강력한 힘을 주기도 합니다. 자, 뎁스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통로다. 뎁스가 생기면 교육이 흐르고요, 복제가 일어나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뎁스는 시스템이 흘러가는 길,
입니다. 자,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일하게 하라. 뎁스는 리더십의 증거입니다. 깊이가 있다는 것은 의욕의 지점을 발견하고 리더가 관계를 세우고 시스템으로 안내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뎁스는 진짜 리더의 실력, 진짜 리더의 실력입니다. 자, 뎁스가 있어야 폭도 의미가 생기죠. 단순히 넓이, 폭만 넓다는 것은 폭죽처럼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터지고요. 금방 사그라듭니다. 하지만 뎁스는 매달 반복되는 소비, 안정적인 비즈니스 체질, 골절되지 않는 구조, 어디에서 끊기지 않는 구조, 즉 뎁스가 있어야 깊어질수록 폭도 넓어집니다. 자,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두 팀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세 번째로 라이그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뎁스 합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합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부에 누군가가 연결됐다는 건 그로부터 포스타가 시작되는 걸 의미하죠. 재밌네요. 신기하죠. 왼쪽으로 내렸더니 포스타를 통해서 폭은 더 넓어져요. 그래서 포스타를 지향한다는 건 정말 양쪽 팀을 운영하면서 뿌리에서 포스타가 작고 재생산된다는 건 우리 비즈니스의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뎁스는 독립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스폰서가 없어도 교육이 돌아가고요. 위에서 챙기지 않아도 시스템이 흘러가고요. 자발적 소비와 초대가 발생하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뎁스의 완성형입니다. 진짜 성공은요, 독립적인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리더가 여러 층으로 겹겹이 형성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뎁스란 의욕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지속 조직의 생명선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뎁스는 우리의 목줄이에요. 생명선입니다. 자, 7가지 전략입니다. 뎁스에서 우선 의욕 있는 지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뎁스 파이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불꽃은 항상 뎁스에서 발견되고 찾아냅니다. 원래 불 피우고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소방대원분들이 어떻게 해요? 큰 불길을 잡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뒤적뒤적 하면서 남은 불씨도 죽여요. 왜냐하면 그 불씨가 또 살아나서요 2차 또 발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불씨 불꽃은 항상 뎁스에서 발견됩니다. 그 불씨를 찾아내야 돼요. 단순히 아래로 소개를 많이 해 내려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라인 안에서 가장 의욕이 뜨거운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의욕 있는 사람 찾기, 그리고 그 사람 중심으로 뎁스를 집중해서 구축하죠.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소그룹 미팅을 세팅하는 겁니다. 찾아가서 미팅을 세팅하고 분위기를 잡고 그 다음에 큰 미팅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큰 미팅으로 안내하면 한두 번 오고 멈춰버립니다. 계속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팀 미팅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인원도 늘고 거기에서 선별된 인원들은요 큰 미팅으로 꾸준히 참여할 고정 멤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의욕 있는 사람 그 지점을 즉시 교육 시스템으로 연결합니다. 뎁스 구축의 첫 단계는 의욕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교육 시스템, 미팅에 이제 익숙해지고 정말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결단이 된 분들은 트레이닝이 들어가야 되겠죠. 1분 스피치, 체험 사례, 기본적인 것들, 데몬스트레이션. 자, 그리고 이 시스템에 연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그분이 감정 의존도를 줄입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죠. 나를 위한 사업이죠. 그러니까 배우고 행해야죠. 복제가 가능해지고요. 자립 속도가 빨라집니다. 의존하고 너무 과보호는요. 어느 시점 가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또 계속 그가 해야 될 것들을 하도록 자꾸 시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셔야죠. 소그룹 미팅에서부터. 그랬을 때 큰 사이즈의 미팅에서도요 자연스럽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이 사람을 키웁니다. 자, 꾸준한 1대1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2대1로 계속 밖에서만 돌아보세요. 일정 수준의 볼륨은 끌어올릴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고요. 한계가 정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핵심 리더 3명의 구조를 깊이 내려가고요. 자, 우리의 조직은 핵심 3명이 결정합니다. 핵심 3명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포스타로 시작하고 왼쪽과 오른쪽에 양쪽에 3명씩 시스템에 연결된 분이 있다면 루비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진짜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거죠. 자, 뎁스를 진행할 때도 한 명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리더 3명 이 구조를 만들고 3명을 중심축으로 뎁스를 파 내려가지만 넓이는 포스타로 당연히 넓어지겠죠. 이것이 뎁스의 안정화 공식입니다. 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복제 가능한 패턴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보다 복제와 반복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패턴은 명단을 작성하고 선별하고 만남과 초대,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 그리고 만나고 또 만나는 10번 만나러 가는 10만갑을 통한 이 포스타 머신. 그래서 기계적으로 합시다. 감정 배제하시고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조금 했는데 더 잘 때도 있고요. 열심히 했는데 더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됩니다.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 배제하시고 우리가 직장 출근해서 감정 집어넣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합시다. 포스타 머신. 그래서 확률이 일을 해주는 거죠. 시스템이 성장시키는 겁니다. 성공의 8단계 성장 단계 패턴을 복제해서 반복해야 뎁스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자, 위가 아니라 뎁스에서 리더를 찾아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텀 업, 그러니까 탑 다운 위에서 찾아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텀 업, 밑에서 위로 찾아가서 리더를 자꾸 재생산해내는 거죠. 이 구조의 핵심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성장. 자, 위에서 당기는 구조가 아닌 뎁스에서 의욕 있는 사람을 성장시켜 뎁스 끝에서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면 전체 조직은 위로 향하는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 위가 조직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 물론 먼저 시작한 분들을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일정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큰 어마어마한 성장은요 뎁스에서 리더가 찾아질 때 만들어집니다. 의욕 있는 지점, 즉 뎁스에 집중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소비자와 소개자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잘 관찰하셔서 리더십을 받아줄 이 적임자에게 집중하자. 적임자에게 집중합시다. 자, 뎁스는 의욕 있는 지점의 시간과 미팅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써야 되고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초대하고 1대1, 2대1 미팅, 팔로우하고 교육 일정 세팅, 포스터로 무조건 목표 세팅하시는 것. 자, 짧은 기간에 강한 에너지를 투입해야 돼요. 짧은 기간에 강한 에너지를 투입하셔야 됩니다. 슬렁슬렁 해도 하는 거고요. 강하게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어느 때 결과가 만족스러울까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시겠죠? 자, 이때 뎁스가 빠르게 뚫려 내려가요. 사람들은 확신에 찬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도요 확신에 찬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아직 그 판단이 서지 않은 분들은 더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확신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 두 개의 독립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뎁스의 최종 목표입니다. 뎁스의 완성은 교육 일정이 뎁스에서 일관되게 진행되고
일관되게 교육이 진행되는 팀 라인은 절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만남과 초대,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 팔로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 포스터 머신이죠. 리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지고 PB가 반복적으로 발생됩니다. 내가 가면 PB가 오르고 안 가면 멈추는, 그거는 조금 재고해 봐야 될 거고요. 우리가 가지 않아도 지속적인 볼륨과 안정 단계로 접어드는 비즈니스를 진행시켜 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의 성향을 찾아 리더로 성장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스스로 움직이는 두 개의 파이프라인, 자, 뎁스의 완성형, 그리고 리더를 계속 재생산해야 되고요. 나 없이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셔야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뎁스의 본질 5가지 말씀드렸죠. 사람을 많이 등록시키는 것에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의욕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 뎁스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통로다. 뎁스는 리더십의 증거다. 뎁스가 있어야 폭도 의미가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생기죠. 예를 들면 좌우 뎁스가 깊어졌습니다. 근데 저 끝에서 하부에서 계속 포스터가 재생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조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뎁스가 있어야 폭도 의미가 생깁니다. 5번째, 뎁스는 독립 파이프라인,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자, 만드는 과정이다. 본질 5가지 말씀드렸고요. 뎁스 구축 전략 7가지입니다. 뎁스에서 우선 의욕 있는 지점, 핫스팟을 찾아서 핫포인트 일단 발견하는 겁니다. 자, 의욕 있는 사람, 그 지점을 즉시 교육 시스템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꾸준한 1대1로만 자, 케어나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리더, 자, 3명, 7명의 구조로 깊게 내려가야죠. 규모가 큰 미팅일수록, 중요한 미팅일수록 내가 가는 미팅에 왼쪽과 오른쪽에 3명에서 7명 이상의 미팅에 참여하는 분들이 동반 참여하고 그분들이 3선 안쪽에 앉아서 학습 욕구를 불태운다면 그분의 비즈니스는 볼 거 없습니다. 우상향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의 모멘텀으로 접어듭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복제 가능한 패턴, 방향 따라 가는 것입니다. 자, 위가 아니라 뎁스에서 바텀업으로요. 뎁스에서 리더를 찾아 세워내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의욕 있는 지점, 즉 뎁스에 집중적인 시간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초기에 많이 놓쳤던 게 이겁니다. 소비자와 소개자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투입했어요. 그리고 지쳐버려요. 소진돼요. 그리고 진짜 에너지를 투입해야 될 진짜 타이밍이 왔을 땐 지쳐서 그때와 같은 열정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문제의식이 있어야 또 그걸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두 개의 독립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뎁스의 최종 목표다. 자, 이것이 왼쪽과 오른쪽에 뿌리 깊은 뎁스를 만들어내고 그 뎁스의 리더의 숫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진짜 체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뎁스의 본질 5가지와 뎁스 구축 전략 7가지 오늘 말씀드렸고요. 자, 마무리로 자, 이분의 말씀으로 매듭 짓고자 합니다. 자, 조직은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가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도 그렇고요. 많은 힘들어하는 분들을 먼발치에 봐서도요, 딱 알 수 있습니다. 뎁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근거리에 있는 분들에게 푸시를 하게 되죠.
지치죠. 서로 지쳐요. 안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성장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그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생산적인 관계성이나 미팅이 되기보다는 불편한 관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럴 때 뭔가 이 상황을 돌파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포스타를 하고 뎁스를 뚫어내고 포스타를 만들어내고 포스타를 뚫어내고 그래서 서로 전혀 새로운 지점에서 뉴 페이스가 나와서 기존에 정체되어 있고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자극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지켜본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장 공식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뿌리가 깊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끝없이 포스타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것이 나의 비즈니스를 그 다음 단계 성장의 모멘텀으로 올려놓을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타와 뎁스만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의 그 목적지로 향할 수 있는 통로라는 말씀 드리고, 자, 한 주 시작하는 또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함께 화이팅 하시고요. 많은 성장 만들어가는 귀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